건담 시드 일부 시점, 지구연합이 극비리에 개발한 GAT-X 시리즈, 즉 건담은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모든 기체를 자프트에 의해 강탈당하게 됩니다. 각 건담들은 많은 전투에 참가하며 양 진영에서 뛰어난 전과를 세우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페이즈 시프트 장갑, 소형 빈병기로 인해 전장을 바꿀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후 작품 후반부, 뉴트론 제머를 무효화하는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이를 탑재한 초고성능 기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이런 상황은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아스란의 두 번째 건담이자 높은 기동성, 근접 전투력을 가진 핵동력 기체, 저스티스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코즈미기라 70년에 발발한 제1차 연합 플랜트 대전에서 지구연합의 핵공격에 약 2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플랜트는 핵분열, 전파통신을 차단하는 장치인 뉴트론 제머를 전 지구권에 살포하고 조지 글렌이 사용하던 작업용 장비를 개조한 전투용 모빌스트들을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합니다. 이로 인해 핵분열 발전에 의존하던 지구의 국가들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한 전파통신이 마비되어 기존의 재래식 병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연합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구연합은 듀웨인 헬버튼의 주도로 이전부터 극비리에 진행 중이었던 내추럴용 모빌스트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중립국인 오보와 협력하며 오보의 콜로니인 헬리오폴리스에서 시드 시리즈 최초의 건담들 GAT-X 시리즈를 개발합니다. 각 건담들은 다양한 기술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가지 컨셉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물리적 타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페이즈 시프트 장갑, 모빌스트가 사용할 정도로 소형화된 빈병기 같은 당시의 전장을 바꿔놓을 정도의 신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다만 내추럴용 모빌스트의 존재는 헬리오폴리스에 파견된 스파이에 의해 자프트에게 노출되었고, 자프트는 라우르 크루제의 팀을 파견하여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4개의 건담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후 강탈당한 4개의 건담들과 유일하게 살아남은 스트라이크는 양진영의 격전지에 투입되며 활약하게 되죠. 건담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양진영의 주 전력이었던 모빌스트와 모비라모는 주로 실탄병기, 실체검 같은 무장들을 사용했습니다. 간간히 빈병기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잔탄량이 매우 적고 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당시엔 전함의 주포로 주로 사용되었죠. 이렇듯 실체병기가 주로 사용되던 전장에서 물리적 타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페이즈 시프트 장갑을 통해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자랑하며 소형화된 빈병기로 적기 혹은 전함을 단독으로 격추하는 건담들은 정말 엄청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지구연합의 요새 아르테미스를 탈취한 건담들만으로 점령하거나 연합의 전력이 괴멸에 가까운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한 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전쟁이 유지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건담들의 활약상을 눈여겨본 자프트는 자존심은 상하지만 탈취한 건담의 기술들을 분석하여 이를 역설계하는 것에 성공했고, 빈병기를 기본 장비한 최초의 양산기 게이츠를 개발하는 등 본격적으로 빈병기를 활용하게 되죠. 다만 건담과 게이츠 같은 고성능 기체들을 함께 운영하던 자프트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기체들의 성능은 만족스러웠지만 가뜩이나 연비가 좋지 않은 빈병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페이즈 시프트 장갑으로 인해 기체의 가동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이죠. 앞서 설명했듯 자프트는 지구연합의 에너지 생산, 핵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전 지구권과 플랜트 궤도 같은 다양한 장소에 뉴트론 제머를 무수히 살포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 진영은 핵분열을 이용한 발전을 사용할 수 없었고, 모든 모빌스트들은 배터리로 구동하며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함선에 복귀하여 충전을 해야 했죠. 기존의 주력 양산기였던 진의 경우엔 무장의 대부분이 연비가 좋은 실탄병기였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련된 걱정은 없었지만, 빈병기를 기본 장비한 게이츠, 거기다 페이즈 시프트 장갑까지 있는 건담들은 가동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GAT-X 시리즈 중 무장의 효율이 가장 좋았던 듀얼 건담조차 기존 양산기에 비해 가동 시간이 짧았고, 4개의 배터리를 장비한 버스터 이외엔 거의 모든 건담들이 페이즈 시프트 다운에 시달려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듯 자프트가 새로운 동력원의 필요성을 느끼던 시기, 플랜트 최고평의의 위원이자 기계공학의 권위자였던 유리 아말피는 뉴트론 제머의 영향을 상쇄시켜 핵분열 엔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을 반대하며 온건한 성향을 가졌던 유리 아말피는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강경파에게 악용당할 것을 우려하고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설계도를 숨기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자 블리츠 건담의 파일럿이었던 니콜 아말피가 스트라이크와의 전투 도중 전사하게 되자 전쟁의 조기 종결을 바라며 패트릭 자라에게 캔슬러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무한한 동력원을 얻게 된 강경파는 본격적으로 핵엔진 기체의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시험기로 튼튼한 내구성을 가졌던 게이츠를 바탕으로 한 자프트제 최초의 건담이자 최초의 핵동력 기체 드레드노트 건담을 제작합니다. 이후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치며 드레드노트는 실전 배치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지만,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핵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프트는 핵엔진을 탑재한 초고성능기의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개발을 위해 자프트는 이전 양산기들을 설계했던 3대 모빌스트 설계국을 하나로 통합했고, 병기 제조 전문 기업과 우주함선 개발국 또한 동원하는 등 인원과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하죠.
핵동력 기체들을 개발할 당시 자프트는 각 기체들이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도록 설계했는데요. 이는 주 전장이 되는 지구권이 공중전, 바다 같은 다양한 환경이 있다는 것과 이미 탈취한 GAT-X 시리즈의 존재를 통해 지구연합이 다양한 고성능 모빌스트들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대모빌스트전까지 상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프트는 일대 다소와의 전투, 밸런스 있는 설계의 프리덤, 모빌아머로의 변형, 각 파츠를 교환할 수 있는 리제네레이트, 드라곤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비던스, 여러 스트라이커 팩을 교환하는 테스타먼트 같은 다양한 기체들을 설계했고 그중 강력한 적 기체와의 1대1 교전을 상정하고 제작된 것이 프리덤의 형제기이자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아스란의 두 번째 건담 저스티스입니다. 형제기인 프리덤과 마찬가지로 저스티스엔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장착되어 핵엔진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과 동일한 8826kW의 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상시 발동할 수 있었고 에너지 효율이 형편없던 빈병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죠. 1대1 전투에 특화된 기체인 만큼 저스티스는 빠르고 민첩한 기동성과 변칙적인 전투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스티스의 등 부분엔 지원용 공중기동 비상체 파툼 더브로가 장비되죠. 핵동력 기체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양진영의 모빌스트들은 중력권에서의 완전한 비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스트라이크의 에일 스트라이커 팩 또한 일부 시점에선 짧은 채공만 가능했고 아예 공중전을 상정하고 개발된 딘을 제외한다면 당시 자프트 모빌스트들의 대부분은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인 구울에 탑승해야만 제한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죠. 또한 구울엔 유견장 미사일 포드가 내장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전투 보조가 가능했고 동체를 접는 것으로 함선에 간단히 보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수중기동까지 가능하다는 설정이 있어 자프트가 지구권에서 전투를 펼칠 때 매우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이에 개발진들은 구울을 개량하여 핵동력 기체의 새로운 장비로 추가하기 위해 노력했고 화기운용 시험형 게이츠의 프로토타입 파툼을 거쳐 저스티스의 파툼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시험형 게이츠의 프로토타입 파툼은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파툼 더블로는 추진기가 총 6개로 증설됩니다. 추진기가 6개인 만큼 파툼을 장비한 저스티스는 핵엔진의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기권 내부에서 제한 없는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파툼의 날개를 펴고 수평으로 전개한다면 압도적인 가속력과 기동성을 가질 수 있었죠. 이 상태를 하이맨 모드라고 부르며 저스티스는 대부분 하이맨 모드 상태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파툼의 가장 큰 기능은 양자 통신을 이용해 저스티스 본체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비행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일럿인 아스라는 이 기능을 통해 파툼을 적에게 충돌시키거나 본체와 공격을 연계하기도 하며 급할 땐 파툼을 분리하여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등 변칙적인 전투 방식을 가질 수 있었죠. 참고로 파툼은 모체인 구울처럼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에 관해선 딱히 설명되지 않지만 지구권과 우주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설정상 다른 기체를 태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공개될 당시 저스티스는 스트라이크와 비슷하게 파툼을 비롯한 여러가지 백팩들을 교환하는 기체라는 설정이 있었지만 이후 설정이 바뀐 건지 파툼 이후의 백팩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적 고성능기와의 1대1 교전에서 다양한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만큼 저스티스와 파툼엔 여러가지 무장들이 장비됩니다. 저스티스의 각 무장들은 연사력이 훌륭하고 기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빈병기의 에너지 효율이 다른 기체에 비해 심각하게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화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죠. 핵동력 기체의 무장을 실험하기 위해 개발된 화기운용 시험형 게이츠가 배터리로 구동할 시 5분 만에 방전될 정도로 각 무장들의 연비는 좋지 않았지만 어차피 핵동력 기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자들은 에너지 문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저스티스에 그대로 탑재합니다. 다만 비교적 약한 화력 문제는 극복할 수 없어 핵동력 기체 전용 함선인 이터널과 화력 보조용 병장 유닛 미티어의 개발이 필수적이었죠. 먼저 주무장인 루프스 빔라이플은 게이츠의 빔라이플을 발전하여 제작된 장비로 핵엔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더 강력한 화력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설정상 GAT-X 시리즈와 게이츠의 라이플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아 핵엔진 기체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이기도 하죠. 저스티스의 근접 무장이자 파일럿인 아스란이 가장 애용하는 무장인 라케르타 빔사벨은 허리의 양쪽 스커트에 각각 한 정씩 총 2정 장비됩니다. 핵엔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만큼 기존의 빔사벨에 비해 출력이 매우 높고 각 빔사벨의 끝부분을 결합하여 암비덱스트러스 할버드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프트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정식 나이프 파이팅 교육을 받고 근접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아스라는 할버드 모드를 자주 사용하죠. 근접 무장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티스가 근접전 특화 기체로 인식될 수준이니까요. 물론 근접전을 선호하는 아스란의 성향을 반영해 이후 저스티스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기체들은 기체 전신에 많은 빔사벨들이 장비되어 진짜 근접전에 강한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시드 시리즈의 빔사벨들은 서로 간섭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정이 있어 다른 시리즈의 빔사벨처럼 상대의 빔사벨을 빔사벨로 받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드 세계관에선 빔사벨을 사용하는 근접전에서 실드를 통해 방어를 하는 것이 정석 교범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근접전을 매우 선호하는 아스란의 전투 방식, 고성능기와의 1대1 전투를 위한 설계가 더해져 저스티스는 다른 기체들에 비해 실드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죠. 이를 위해 저스티스의 왼팔엔 방어 장비인 라미네이트 안티 빔 실드가 장비됩니다. 일반적인 장갑제에 빔 차단 코팅을 하여 어느 정도만 빔에 대응이 가능하고 고출력 빔엔 썰려나가던 이전 기체들의 실드와는 달리 저스티스의 실드는 빔 공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라미네이트 장갑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정상 라미네이트 장갑은 빔 공격을 받을 시 열을 장갑 전체로 분산시켜 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보통 아크엔젤 같은 함선의 장갑제로 사용됩니다. 저스티스의 실드는 함선에 비해선 방어력이 약하지만 일반 빔 공격은 간단히 막아냈고 고출력 에너지포를 버텨낼 정도로 대빔 성능이 뛰어납니다. 다만 물리적 타격엔 딱히 내성이 없어 실체 병기를 상대할 땐 오히려 본체의 페이지 시프트 장갑으로 맞으면서 버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저스티스의 빔 라이플과 실드, 빔 사벨은 화기운용 시험용 게이츠에서 테스트되어 저스티스와 프리덤에 공통적으로 탑재된 것들이라 각 무장들은 색깔만 다르고 완전히 동일한 장비들입니다. 저스티스의 무장 중 가장 특이한 것은 역시 양쪽 어깨에 장비된 두 개의 바셀 빔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드 스트라이크의 부메랑과 마찬가지로 각 부메랑들은 빔 날을 형성하며 실제 부메랑처럼 적에게 투척하고 다시 본체로 되돌아오는 병기이죠. 공기의 흐름이 필수적인 부메랑임에도 불구하고 시드 시리즈의 빔 부메랑은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도 작동하는 상당히 괴랄한 장비인데요. 빔이 형성하는 역장과 주위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비행 및 유도가 이루어진다는 어려운 설정이 있지만 간단하게 양자 통신으로 컨트롤되는 일종의 드라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빔 사벨과 구조가 비슷해서 근접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일부 시점까진 부메랑의 빔의 길이 조절 기술이 탑재되지 않아 근접 무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매우 괴상한 무장임에도 작중 성능은 확실하여 빔 부메랑은 이후 저스티스의 후계기들이 공통적으로 장비하게 되죠. 백팩인 파툼의 주포로 탑재되어 저스티스의 어깨 부분에 위치한 포르티스 빔 캐논은 빔 라이플과 더불어 저스티스의 주력 무장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화력은 약한 편이지만 연사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툼이 본체와 분리한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편의성이 훌륭한 장비이죠. 또한 저스티스는 헤드 발칸인 20mm 4연장 기관포 사지투스, 파툼에 장비된 폴루크리스 기관포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케르푸스 선회 기관포, 총 10개의 기관포가 장비된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각 기관포들은 구경은 작지만 적기를 향한 견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어 장비로 사용되며 저스티스의 접근전을 보조하죠. 형제기인 프리덤과 마찬가지로 저스티스 또한 핵엔진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이용해 화력 보조용 병장 유닛 미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에 비해 화력이 부족하고 일대 다수의 전투에는 부적합한 기체이다 보니 저스티스는 미티어와 궁합이 매우 좋았죠. 아스란이 근접전을 선호하는 만큼 미티어의 거대 빔소드를 자주 사용하며 프리덤과 같은 멀티로곤 시스템을 이용해 미티어의 많은 무장들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무장과 기능들이 탑재된 자프트의 초고성능 핵동력 기체 저스티스는 스트라이크와의 전투 도중 이지스를 잃고 의장직 속 특무대로 임명된 아스란 자라가 탑승하게 됩니다. 형제기인 프리덤이 오퍼레이션 스핏 브레이크 직전 라크스 클라인과 키라에게 강탈당했기 때문에 아스란과 저스티스가 받은 첫 번째 임무는 프리덤을 제거하고 관련자와 목격자를 처단하는 것이었죠. 다만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전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던 아스란은 오브 해방작전에서 오히려 아크엔젤과 오브 편에 가담하며 삼척동맹 소속으로 전향했고 핵동력 기체 전용 함선 이터널의 함재기가 되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오브 해방작전,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까지 참여하며 미티어를 사용하여 다수의 핵미사일과 캘러미티를 격추하는 활약을 하고 패트릭 자라가 내추럴의 멸종을 위해 지구의 제네시스를 조준하자 자폭 장치를 발동하여 핵엔진을 폭발시키는 것으로 제네시스와 함께 자폭합니다. 이때 아스라는 제네시스에 남아 죽을 생각이었지만 스트라이크 루즈에 탑승한 카가리의 설득으로 제네시스를 무사히 탈출하죠. 반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지만 핵엔진이 위치한 동체는 살아남아 이후 재생산에 가까운 복구를 통해 이부 시점에서도 활약하는 프리덤과는 달리 저스티스는 정말 말 그대로 부품 하나 건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복구,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스티스의 데이터는 아스란의 성향을 더욱 반영한 후계기 인피니트 저스티스, 임모탈 저스티스, 인피니트 저스티스 20 같은 저스티스 시리즈의 제작에 사용되죠.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스란이 탑승하며 나름 인기가 있는 저스티스이지만 정작 작중에서의 취급은 형제기인 프리덤과 많이 비교되는 신세입니다. 사실 시드 일부 시점에서 저스티스의 활약상은 약간 애매했는데요. 1대 다수의 전투에 특화되어 활약상이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프리덤과 달리 1대1 전투에 특화된 저스티스는 활약할 만한 상황이 매우 드물었죠. 그나마 상대할 만한 적 고성능기는 지구연합의 후기 GATX 시리즈 프로비던스 건담 정도였고 후기 GATX 시리즈는 3개가 함께 연계하여 전투를 펼쳤으며 프로비던스와의 전투 비중은 프리덤이 가져갔기 때문에 저스티스는 사실상 1대1 전투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후반부엔 미티어를 사용하며 다수의 핵미사일과 모빌스트, 프리덤과 협공하여 캘러미티를 격추하는 활약을 하지만
1대1 전투 특화 기체라는 점이 무색하게 단독으로 네임드 기체를 격추한 이력은 전무하죠. 이건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가 급하게 전개되며 주인공 기체인 프리덤과 비교적 인기가 없던 듀얼, 버스터의 많은 비중이 할당되었기 때문으로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의 두 번째 기체임에도 작중 취급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